네,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5세예요. 75세 우리 어머니. 무릎 네네네. 불편하시고요? 무릎이 한 1년 된 것 같아요. 걸으면 하루 종일 걸어도 안 아파요. 아이고. 근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만 좀 아파서 병원을 갔다, 동네 병원을 갔다 연골 주사를 달라 했더니 연골 주사 맞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딴 데를 갔더니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맞아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누가 콘드라인이 좋다 해서 그걸 일을 한 달 내 일주일마다 그걸 맞았어요. 드셨어요. 예.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거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했더니 또 무슨 주사를 지금 어제까지 3번 와요. 근데 그 주사 맞고는 좀 덜해요. 조금 그 콘드라 덜하시고요. 맞을 때, 예, 콘드라 맞을 때보다는 좀 덜해서 네. 지금 3번을 맞으라고 해서 어제까지 맞았거든요. 그 주사를.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대충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네. 제가 여쭤볼 거는 네. 처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그 병원에 가셔서 해보시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뭐 괜찮대, 좋대요. 네. 그냥. 네, 뭐 네. 이상 없다 해갖고 주사를 맞아서 아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병원을 가니까 왼쪽이 좀 무릎하기 좀 연골이 좀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왜 걷기만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머니 우리 사람 무릎은 네. 모양은 하나지만 저희가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누는데요. 네. 서 있을 때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게 되고 네. 옆에서 봤을 때 무릎 앞쪽을 또 다른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무릎 앞쪽에는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무릎 앞쪽에 있는 관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을 받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무릎 앞쪽에 관절이 망가지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계단을 내려갈 때 힘들거나 계단을 네. 오를 때 힘을 못 받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무릎 앞쪽의 관절염 증상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진단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네. 주사 치료를 할 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관절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무릎에 정밀 검사는 받아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MRI 네. 검사라는 걸 하면은 네. 저희가 이미지를 그냥 앞에서만 보는 거, 옆에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무릎을 단면으로 잘라서도 볼 수 있고 연골을 잘라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은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잘 해보시면 네. 아마도 무릎 앞쪽에 연골 손상이 진행돼 있거나 아니면 무릎 앞쪽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주사 치료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네. 그때는 내시경 치료나 이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정밀 검사를 안 받아보시고 계속 주사만 맞으시면 네. 결국 앞쪽에 내시경 치료를 해서 저희가 재생을 시켜야 되고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돼 있는 게 되고 나중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아이고. 그런 점들을 어머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원장님 네. MRI, CT 네. 차이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밀 검사의 중요성 이게 사진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뼈 구조만 보는 거고 CT는 뼈를 단면으로 보는 장점이 있고요. MRI는 뼈 말고 연골이나 인대 조직들 이런 것들이 손상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릎 관절은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연골과 인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계속 반복되거나 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나 인대 손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애초에 정밀 검사를 좀 받고 주사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원장님 그 한 번에 처음에 잘 적합한 치료를 좀 받으셨을 텐데 네. 어머니께서 이 주사 맞고 또 저 주사 맞고 효과가 없으셨다가 이번 주사는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치료 경과 잘 살펴보시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정밀 진단은 한번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지금 75세입니다. 75세. 자, 아버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오.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버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무릎이요. 네. 어떻게 무릎인데, 불편하세요? 이 기분이 퉁그러지는 기분이 나면서, 아, 네. 예, 예,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이 심하고, 네. 퉁그러지는 기분이 나면서, 네. 이제 자동차나 이렇게 앉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통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은 약간 통증이 있고,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먼저 그림을 봤을 때 두 번째 가운데에 이물질이 5개가 떴더라고요. 먼저 아, 방송에. 그랬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이물질이 5개가 보이는데 1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엑스레이 검사를 보시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때 뭐 간격은 좋은 상태인데 네. 이 간격은 좋은데 그 초기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투입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네, 모르죠, 잘. 네. 그래서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 그냥 선생님이 지어주는 거로 그냥 아, 이렇게 지금 그러셨구나. 가고 있어요. 네. 네. 그 아버님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퉁그러지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일어나가는 퉁을 그리고 뚝 네, 소리가 맞아요. 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릎이 원래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데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파열되거나 퇴행성 그 손상 때문에 기능을 못 하게 되면 무릎이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에 특징적으로 무릎을 가운데서 잡아주는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십자인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농구하다 다치고 축구하다 다치고 스키 타다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연세가 65세 넘어가시면 퇴행성 파열 때문에도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내가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기능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퉁그러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무릎이 빨리 망가질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물리 치료하고 약으로 치료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무릎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랑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아버님 관절 간격이 엑스레이에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물질이 떠다닌다. 그러니까 뼈 조각이나 뼈 조각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거는 네. 무릎 관절에서 작은 뼈 조각이 하나 정도는 옆에서 보일 수 있는데 하나 이상으로 보이는 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아버님한테 좀 안 좋은 사인이라 꼭 네.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버님. 예, 그럼 비수술적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가능하죠. 검사에서 만약에 치료할 수 있으면 비수술적인 치료할 수 있는 거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정밀 검사 꼭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가장 임상적으로 중요한 중간 단계에 우리 아버님이 네. 해당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비수술 치료법, 줄기세포 이식술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줄기세포 이식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세포들이었는데 이 세포들은 내가 어디를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군인들이 자대 배치 받는 것처럼 자대 배치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서요. 아, 그래요. 이 친구들은 육군에 갈 수도 있고 해군에 갈 수도 있고 공군에 갈 수도 있는데 가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있고 배를 야. 조종할 수도 있고
또 탱크를 몰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세포들이 줄기세포 우리 몸에는 성인이 되면 대부분 기능이 갈라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태반에 탯줄에 이런 줄기세포들이 고농도로 네.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탯줄에 있는 그 동종 배아 줄기세포, 이 동종 배아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처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주사를 해주면 필요한 환자분들의 필요한 부위에 주사를 해주면 이게 그 부위에 맞는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게 이렇게 치료하는 게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야, 원장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너무 설명을 네. 잘 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도 역시 일반 외과적인 수술에 비하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고 참 좋은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치료 시간, 일상 복귀라던가 다양한 특징이 있다면 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아니고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까? 되겠는데요. 장점은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원래 자기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절삭하거나 깎아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관계받지 않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와. 그리고 한 번 시술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뭐 10분, 20분 정도만 해도 끝날 수 있는데요. 또 최소 절개, 네. 약간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예. 환자에게 그 장시간의 수술로 인한 위험성이 없을 수 있고요. 또 고령이거나 내가 당뇨나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 이런 만성질환이 있어서 네. 긴 시간 동안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그럼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줄기세포 이식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무릎 손상, 관절 손상 환자들 중에 무릎 손상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 인공관절이 필요하지만 인공관절에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연령이 많으시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신질환이 있으셔서 인공관절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게 시행할 수도 있고 네. 젊은 나이에서도 연골 손상, 스포츠 손상이나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 같이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관절경 시술을 했는데 다른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는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분들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다음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